이번 주부터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제작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영상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소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촬영 팁과 영상 언어, 화면 구성, 주의사항 등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제작과 관련된 그 내용인데요.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들으시면서 조금은 익숙하게 익혀야 할 내용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을 위한 내용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촬영 관련된 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이 어떤 그 영상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작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할 내용들은 평소에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서의 내용들을 다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영상 촬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비디오 녹화 화질 설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이폰과 갤럭시마다 어떤 설정 관련된 얘기가 좀 있는데요. 이 영상 관련돼서 화질을 바꾸는 문제는 사실은 용량과 프레임, 화면 크기 등을 바꾸는 것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인터넷에 올릴지 아니면은 다운을 받아서 어떤 스크린에 걸어서 상영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화질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4K라고 하는 UHD라고 하죠. 이런 그 영상이 고화질 영상이 좋은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그 만드는 영상들은 거의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활용되는 컨텐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상의 화질이 너무 크면 결국에는 압축해서 화질을 열화시켜서 소통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상 또 굉장히 큰 용량을 또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상으로서 사실은 조금 활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좀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효율적으로 너무 큰 용량들은 스마트폰에 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촬영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실은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기능의 한계들, 최신 폰이면 어느 정도는 조금 가능하고 조금 오래된 핸드폰이면 용량들을 커버하기 좀 어렵겠죠. 그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를 좀 고려해서 촬영을 하거나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수평과 수직 안내선을 활용하는 거예요. 카메라마다 이렇게 구분할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가이드선들을 좀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이드선을 제공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미장센이라고 하죠. 화면의 구도와 또 여러 가지 수평, 또 안정적인 화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데요. 이건 꼭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 사진을 찍으실 때도 활용하시면 좋은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들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할로 해서 가로일 때, 세로일 때 일정 정도는 어떤 배치와 어떤 구도로 또 우리가 시선이 있을 때는 어떤 시선과 방향에 따라서 교차점을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을 거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스를 보시면 헤드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머리 위의 공간을 헤드룸이라고 합니다.
헤드룸을 평소에 여러분들이 크게 고려하지 않고 찍으시는데, 왜냐하면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눈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헤드룸을 뭐 이마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둬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보통 그런 걸 고려하지 않으면 왼쪽처럼 이렇게 너무 많은 헤드룸을 둔 상태에서 화면을 구성하기 때문에 좀 누가 봐도 좀 어정쩡한 그런 영상들이 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찍으시면 안정적인 화면들, 또 익숙한 화면들로 우리가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촬영할 수 있다는 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언어는 영상 언어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상이라고 하는 언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영상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워킹, 카메라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뭐 어르신 경우에는 캠코더, 카메라로 찍을 때 뭐 찍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사진처럼 가만히 있어서 굉장히 어색한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카메라는 움직인다는 것, 프레임이 계속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서 꼭 그 확인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움직임의 원칙들이 좀 있는데요. 고정해서 찍는 방법, 뭐 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트래킹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카메라의 화각이 움직인다는 것, 그다음에 틸트나 패닝처럼 그 화각 안에 보여지지 않는 화면들을 카메라가 움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청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것, 화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 촬영 세 번째 팁은요,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화면이 움직일 때는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고요. 같은 방향과 같은 그 속도로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면을 찍을 때는 안정적인 자세에서 또 보조 도구들을 활용해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나에게 맞는 그런 그 안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촬영하셔야 된다는 말씀, 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할 때는 앞뒤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옆으로 움직이고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어떤 그 움직임의 패턴과 내용들을 미리 움직여보고 그 다음에 촬영하는 것들이 안정적인 화면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좋은 카메라 보조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뭐 짐벌이라든지 삼각대, 셀카봉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짐벌이 최근에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수평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짐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조금 영상의 퀄리티를 높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요, 편집점이라는 거를 꼭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시작해서 3초, 끝날 때 3초, 대충 3초에서 5초 정도를 촬영과 시작과 끝에 이렇게 그 편집점과 편집 포인트를 두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실은 이후에 그 안정적인 화면들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 화면들을 이후에도 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영상의 앞뒤에 간격을 꼭 둬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워킹과 관련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의 첫 번째로는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영상은 대부분 안정적인 영상을 통해서 스토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화면이 흔들리면 그 스토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이 흔들리는 것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세, 보조 도구,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의 다양한 흔들리지 않는 방법과 노하우들을 평소에 좀 익히셔가지고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흔들리지 않는 데는 두 번째, 자연스럽게
움직임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을 가누고 있잖아요. 근데 목이 움직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목이 그 어떤 이유도 없이 움직이진 않거든요. 이렇게 계속. 오른쪽에 뭐가 있으면 목이 움직이고요. 왼쪽에 뭐가 있으면 뭐가 움직이고요. 또 뒤에서 소리가 들리면 뒤로 목이 움직이는 거죠. 카메라도 사람의 시선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익숙하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내가 어떤 카메라를 움직일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구나. 화각이 안 들어온다든지 또 특정한 피사체를 보여주고 싶다든지 또 어떤 공간을 이동해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움직인다는 점들을 꼭 고려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진을 찍듯이 움직이는 그런 영상들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시작점과 끝점을 잡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상을 시작할 때 끝날 때 대략 3초에서 5초 정도의 그 시작점들을 좀 잡아가지고요. 이 영상의 안정적인 화면과 구도, 그 편집점들을 고려해서 영상을 촬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그 영상 제작 전문가들이 또 촬영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편집을 고려한 촬영. 난 나중에 이렇게 편집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촬영을 하면 되게 그 좋은 화면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요. 거기에는 시작점과 끝점들을 미리 우리가 연습해보고 생각해보고 일정 정도 3초에서 5초 정도의 여유를 두고 촬영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다음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다양한 앵글과 사이즈로 편집하며 촬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화면의 소스를 많이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영상이 5분이라고 할 때 5분의 영상을 5분의 촬영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뭐 그 여러 가지 1번, 2번, 3번, 4번의 앵글과 사이즈로 촬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편집 상황에서 스토리라인에 또 내가 생각할 때 소비자들한테 또 그 시청자들한테 가장 설득력 있는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의 클립과 샷으로 컷으로 선택해서 편집 라인에 넣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어떤 것들을 골라내고 또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앵글과 사이즈로 편집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갖고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칫 영상을 촬영할 때 마치 그냥 사진 찍듯이 나 혼자 보는 그 영상을 찍듯이 또 그냥 친한 사람들과 단순하게 소통하는 정도의 영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스마트폰 영상을 찍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 영상을 최종적으로 소셜 임팩트에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영상을 통해서 무언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한 내용으로서 스마트폰 영상을 활용하시려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 촬영의 팁과 또 카메라 워킹, 또 움직임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꼭 참조하시면서 이 스마트폰 영상을 원칙적으로 몸에 익히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스마트폰이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렇지는 않은데 줌 기능들을 좀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표준 시각, 표준 화각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어서 일정 정도 그 화각에 벗어나면 또 움직임이 일정 정도는 바뀌게 되면 익숙하지 않다는 느낌들이 있어요. 카메라의 렌즈는 마치 사람의 눈과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사람의 눈은 의식적으로는 줌 기능이 있지만 기계적으로 줌 기능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줌 기능도 웬만하면 쓰지 않는 걸로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줌은 오히려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촬영을 하려면 줌보다는 발로 다가서는 그런 워킹들을 하겠다는 생각들로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발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사람과 라포를 형성해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영상은 익숙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원칙적으로 해석하고 몸에 익히는 것들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는 촬영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사실은 촬영 용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미디어를 통해서 익숙하게 들어오신 것들이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시간이 조금 아까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촬영을 거의 혼자 하시겠지만 만약 한두 명이 같이 하실 때, 또 일정 부분 촬영에서 편집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의 절차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용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 용어를 좀 표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각인시키고 설명을 좀 드리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설명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보통 촬영의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찍다 보면 그냥 누가 봐도 누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영상들, 또 사람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녹화할 수 있다는 장점은 좀 있는데요. 우리가 만드는 영상은 대부분 그런 영상이라기보다는 준비된 구성과 콘티에 의해서 촬영하는 영상들을 지금 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상황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디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사람들한테, 또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촬영할 준비가 됐어, 다시 말하면 촬영할 준비가 다 되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도와 공간, 또 오디오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체크하는, 또 촬영이 시작될 거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피사체, 또 여러분 촬영 감독이 녹화 버튼을 눌러서 녹화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배우들의 경우에는 이제 액션에 사인이 들어가면 한 3초 정도 쉬었다가 시작을 해서 편집점들과 또 출연자의 준비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액션들은 사실은 화면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녹화 버튼이 눌러졌다라는 얘기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게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고요. 컷은 촬영이 잘못됐다든지, 또 촬영이 다 잘 완성됐다든지 그랬을 때 컷 신호를 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촬영할 영상하고는 조금은 다른 용어이긴 한데요. 잘 활용되지 않을 용어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기준화시키고 표준화시켜서 촬영의 과정들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영상을 촬영할 때는요, 최대한 밝은 곳에서 촬영하는 게 중요해요. 스마트폰 자체는 굉장히 카메라 기능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도, 특히 어두운 공간, 밤의 공간에서는 촬영이 되게 열화되거나 잘 촬영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촬영이라든지 심도가 낮은 아웃포커싱을 찍는 거에 있어서 센서가 작은 이 스마트폰은 한계가 분명히 기술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촬영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밝은 공간에서 촬영하는 거를 말씀을 꼭 좀 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없을 때는 조명을 쓸 수는 있는데, 조명도 잘못 쓰면 되게 어색한 화면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밝은 곳들을 찾아서 또 피사체의 방향을 돌려서 빛을 볼 수 있도록, 빛을 활용할 수 있도록 촬영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7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많은 양의 자료를 찍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앵글로
다양한 사람의 표정들을 많이 찍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긴박하고 빠르게 찍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전체 풀샷의 모습을 담는 게 중요합니다. 공간 전체를 담아내면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로즈업보다는 풀샷 위주로 최대한 많은 용량, 또 되게 빠르게 찍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찍어 놓으시면 이후에 촬영을 하실 때, 편집을 하실 때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영상 촬영에 있어서 몇 가지 팁들을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상적으로 카메라를 우리가 쓸 때는 준비를 하고 찍지만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평소에 이걸 카메라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카메라를 많이 찍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렌즈가 지문이 묻어 있다든지 뭐 어떤 것들이 깨끗하게 사용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전에 렌즈를 한번 확인하고 깨끗하게 좀 닦고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빛을 이용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양을 등지고 촬영을 하면 역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어디에 있는지, 태양을 마주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빛을 활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화면의 비율,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를 고려해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촬영을 시작하실 때 화면 스마트폰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이런 것들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나온 영상들을 동영상 인터넷으로 활용하실 건지 또 어떤 그 공간에서 화면 TV에서 또 아니면 스크린에서 볼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의 가능성들이 폭이 넓어집니다. 네 번째로는요, 디지털 줌을 사용한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줌은 기계적으로 줌을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기에 굉장히 불편한 화질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줌보다는 여러분의 발로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그 피사체와 촬영할 공간과 충분히 라포를 형성한 상태에서 촬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영상을 만드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스마트폰 안내선을 사용하라는 거죠. 구도를 잡기 위해서 또 안정적인 미장센을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폰 안내선을 좀 쓰시고요. 카메라의 플래시는 일정 정도는 충분한 광량, 조도를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꼭 조명을 써야 한다면 스마트폰 조명 이외에 다른 조명들을 가지고 쓰시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세로로 지금 보여지는 플랫폼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로로 TV가 또 가로이기도 하고 모니터 화면도 가로이기 때문에 가로로 촬영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 영상 과목에서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영상은 가로로 촬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조 액세서리를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짐벌 같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거 좀 비싸다 그러면 삼각대 정도는 조금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화면의 디스플레이 액정을 누르면 여러 가지 화면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스마트폰의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특히 이제 노출을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터치를 통해서 이런 기능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앵글과 샷이라는 게 있는데요. 앵글은 하이 앵글, 아이 레벨 앵글, 로우 앵글들이 있죠. 하이 앵글은 어떻죠? 피사체가 작게 보이죠. 작게 보인다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피사체가 왜곡된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라도 머리 위에서 저렇게 찍으면, 하이 앵글로 찍으면 사람이 작아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뭐 지금은 많이 지난 용어이긴 한데 얼짱각도라는 게 예전에 있었죠.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 찍으면
사람의 얼굴이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얼짱각도로 이렇게 찍는다는 거죠. 아이레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을 찍을 경우에는 아이레벨로 찍어야 된다는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의 경우에 아이들을 찍을 때, 또 부모님이 아이들을 찍을 때 그 하이앵글로 찍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이들이 왜곡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찍을 때는 꼭 아이레벨에 맞춰서, 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모습을 찍을 때는 아이레벨에 맞춰서 촬영하시면 조금 더 그 피사체의 입장에서, 그 주인공의 입장에서 우리가 영상을 해석하고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로우 앵글은 좀 길어 보이고 커 보이는 그런 왜곡 효과를 갖고 있죠. 그래서 뭐 교복, 또 중형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로우 앵글로 찍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런 앵글들을 통해서 사이즈와 관련된 샷들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데요. 샷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하시면 샷을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그 화면의 구성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나 TV 화면을 보면, 특히 뭐 인간극장을 보면 어떤 도시가 크게 나오면서 풀샷으로 시작을 되잖아요. 뭐 충남, 천안시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이렇게 시작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연출자가 그 관객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충남의 천안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 이 사람은 가을의 이야기고, 또 이 사람은 어떤 학교에 대한 이야기고, 뭐 이 사람의 삶의 공간과 배경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들이 풀샷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구성하고 영상을 만드실 때 풀샷을 쓰시면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로즈업은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얼굴이 클로즈업 된다든지 떨리는 손이 클로즈업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로즈업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의, 또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쓴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과 정보의 전달을 적절하게 화면의 사이즈와 앵글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영상의 언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샷, 또 니샷, 웨이스트샷, 바스트샷, 클로즈업샷 뭐 이런 것들이 화면의 사이즈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화면을 배치할 때는 같은 사이즈의 샷은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들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부분의 시퀀스나 대부분의 씬에서는 풀샷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에 좋은 영상의 언어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의 첫 번째는요, 촬영 준비는 넉넉하게 하시고요. 배터리는 전날에 충분히 충전을 하세요. 배터리 없어서 촬영 못하면 굉장히 민폐가 되거든요. 그리고 촬영할 때는 소음이 있는지 없는지, 소음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주의를 줘서 소음이 최소한 공간으로 위치를 옮기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카메라 수평과 수직을 맞추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그 촬영을 사실은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출연자에게나 또 출연하는 공간에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들이 예상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촬영이라는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좀 우선시하지 않고 촬영하시게 되면 문제가 좀 되니까요. 코로나와 또 촬영에서 꼭 지켜야 될 원칙과 기준들을 생각을 좀 하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촬영과 관련해서는, 특히 스마트폰 촬영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의 일상의 도구를 영상의 언어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전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과 규칙들을 이해하시고 몸에 익히시면 충분히 여러분의 일상들을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익히셨기 때문에 쉽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이야기, 촬영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은 내 일상의 도구이자 동시에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도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것들을 디지털 줌을 써서 기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아주 일상의 도구를 사람들의 소통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들을 고민하는 것이 스마트폰 영상의 촬영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그 규칙과 방법들을 조금 한 번 더 숙지하고 익히시면서 이 좋은 일상의 도구를 영상이라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폰 촬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팁은 촬영 도구로 스마트폰의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안내선을 설정하고 적절한 카메라 워킹과 흔들리지 않는 촬영법을 몸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앵글과 사이즈로 촬영하여 충분한 원본과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도 핵심입니다.